새해 들어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데 경제도 어렵죠. 경제가 더 어려운데 중국의 전기차가 한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1월 달 들어서 중국 최대 전기차 회사 BYD가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요. 15군데 오프라인 매장을 열었습니다. 특히 3천만 원대 저가 전기차 아토를 출시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 같습니다. BYD는 사실은 작게 시작을 했는데 올해 430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엄청난 거죠. 현대차가 400만 대, 기아차가 300만 대 해서 한 700만 대 정도 생산하는데 현대차와 버금가는 생산량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 전기차 BYD가 한국에 진출한 의미, 이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BYD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별로 3년 전까지만 해도 주목을 못 받던 BYD가 어떻게 이렇게 컸는지 살펴보는 것이 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변혁을 하는데 많은 지혜를 줄 것 같아요. 전기차가 작년에 판매는 전 세계적으로 1710만 대가 팔렸습니다. 재작년보다 25%가 증가했죠. 전기차 캐즘이라고 재작년부터 침체기를 걷고 있지만 중국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1100만 대가 팔렸고요. 그래서 전 세계 전기차 판매의 64%의 점유율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23년 대비 40% 증가했거든요. 이게 중국이 무서운 겁니다. 1년에 전기차만 1100만 대, 물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엔진 자체로 돌리는 것은 그냥 하이브리드고요. 플러그인은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처럼 전기를 충전시키는 이게 혼합형이죠. 이것까지 합쳐서 1100만 대니까 이렇게 대량 생산이 되고 대량 소비가 되니까 기술 발전이 크죠. 이것이 BYD가 최근 2, 3년 만에 커진 이유입니다. 유럽이 전기차의 큰 시장이었는데 작년에는 300만 대밖에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3%가 오히려 줄어들었죠. 줄어들었고 북미는 미국과 캐나다는 180만 대 하면서 전년도보다 9% 성장했습니다. 근데 물론 전기차가 커진 건 아니고요. 순수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면서 일본 차들이 많이 팔렸죠. 그러면서 9% 성장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전기차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어느 나라도 못 쫓아간다. 그 중에 BYD가 427만 대 판매하면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BYD는 2023년보다 41.3%나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0위 중에 중국 회사들이 5개나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은 앞으로 중국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BYD가 한국에 진출했다는 것은 현대 기아차한테 상당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 위기를 인식하고 BYD가 15군데 오프라인 매장을 전국에 설치했는데 그 오프라인 매장 바로 옆에다가 전기차만 전시하는 현대 전기차 전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번 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BYD가 한국에 진출하는 게 위협적이라는 거죠. 순수 전기차, 배터리로만 운영되는 순수 전기차는 물론 테슬라가 1위입니다. 178만 대. 그런데 테슬라는 재작년보다 2%가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BYD가 테슬라의 2만 대 뒤진 176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재작년보다 112.1%나 성장했습니다. BYD가 무서운 이유죠. 테슬라는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BYD는 12.1%, 그 어려운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가 안 팔리고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그것을 대신할 때 BYD는 테슬라도 줄어드는데 오히려 12.1%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을 살펴보면요. BYD는 97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43조 원, 기아차가 40조 원이니까 현대 기아차를 합친 것보다 BYD의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보다 미래 가치가 훨씬 높다는 거죠. 물론 테슬라는 1943조 원이니까 경쟁이 안 됩니다. 테슬라는 뭐 훨씬 앞서가 있는 거고요. 그것을 수량으로 비아디가 추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아디가 이렇게 쓰인 것은요, 비아디는 저가 전기차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단점은 너무 비싸다는 거죠. 이 틈새를 파고들어서 저가 전기차, 또 전기 트럭, 전기 버스, 이렇게 테슬라가 못 가는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렇게 컸습니다. 2022년부터 3년 만에 이렇게 컸고요. 물론 이렇게 저가만 만든 건 아닙니다. 자회사도 맞습니다. 2010년부터 한 덴자라는 고급 전기차, 다임러 벤츠가 같이 투자했다가 2022년에 다 철수를 했죠. 그 다음에 팡첸바우라고 이것도 고급 전기차 SUV 위주로 만드는 고급 전기차도 있고요. 더 높은 단계의 최고급 전기차, 양왕이라는 전기차 브랜드도 있습니다. 자회사야. 이것은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원이 넘는 고급 전기차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전기차를 공격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래서 비아디가 불과 3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커졌는지 비아디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가 앞으로 디지털 변혁, 기술이 이렇게 빨리 변할 때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해가야 되는지 많은 지혜를 얻을 것 같아요. 비아디는 원래 1995년에 배터리 제조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같은 배터리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전기차가 골프장에 가면 골프카트가 전기차죠. 이렇게 저용량의 배터리를 만들다가 이 창업주가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중국도 자동차 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2003년에 비아디 오토를 설립합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자동차를 만들었던 킨추안 자동차를 인수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차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2005년에 비아디 F3라는 것을 만들고 이 차는 2021년까지 생산을 합니다. 이 F3는 물론 내연기관입니다. 내연기관이고, 그런데 테슬라가 2009년부터 생산을 시작했으니까요. 테슬라가 이렇게 떠오르기 전부터 2006년에 전기차 연구소를 설립합니다. 그만큼 처음부터 전기차에 관심이 많은 거죠. 이것은 왜 그런지, 이 설립자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비아디 F3 DM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입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춥니다. 이 자동차는요, 대량 생산 능력, 새로운 자동차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추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제2의 테슬라, 리비안 같은 경우도 아직도 못 뜨는 이유는 이 대량 생산 체제를 못 갖춰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비아디는 2008년에 이 F3DM으로 3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춥니다. 그리고 2009년에 비아디 E6라는 순수 배터리 전기차를 만듭니다. 물론 성능은 뛰어나지 않습니다. 이때가 테슬라가 처음으로 전기차를 만들 때거든요. 이때 이미 같이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20년부터 급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2010년부터 중국 정부가 이 친환경, 그러니까 중국이 워낙 공장화를 하면서 매연도 심하고 한국에도 황사가 날라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이 친환경에 대한 지원금을 급속도로 확대를 합니다. 이 덕으로 비아디가 많이 컸죠. 커서 갔는데 이게 줄어들면서 2018년 이때부터 다시 침체기를 걷습니다. 걷는데 2020년부터 다시 비아디가 급속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2021년부터 해외 수출을 하고요. 그리고 2022년에 내연기관 생산을 중단합니다. 왜 중단했는지를 이따가 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중단하고, 그리고 2023년에 최초로 300만 대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 회사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427만 대를 판매한 겁니다. 순수 전기차, 배터리로만 가는 순수 전기차도 테슬라와 맞먹는 생산량을 기록했고요.
이렇게 BYD가 급속도로 커지게 된 것은 모든 생산을 수직 계열화합니다. 원래 배터리 회사로 시작했기 때문에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튬 광산도 운영합니다. 컴퓨터 칩, 그러니까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칩도 자체적으로 생산합니다. 이 BYD의 배터리를 만드는 파인즈 드림스 배터리 회사는 세계 2위입니다. 캐트를 이어서 세계 2위.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배터리 회사들이 3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정도로 배터리도 정말 많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LFP,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죠. 이것은 가격이 쌉니다. 싼 장점이 있고, 이것의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블레이드 배터리라고 해서 이 원통형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의 날처럼 만든 배터리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노동력이 싸고요. 또 중국 시장이 자동차 시장의 60% 이상이니까 시장이 많고요. 그리고 자기네가 수직 계열을 하면서 배터리부터 거의 90%의 모든 부품을 자체 생산합니다. 이런 체제를 갖춤으로써 테슬라가 갖지 못한 저가 생산품을 만들면서 급속도로 2, 3년 만에 커진 겁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 CEO 왕찬푸 그 설립자이자 CEO인 왕찬푸의 경영 철학입니다. 이 사람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니까 워런 버핏이 이 BYD에 유일하게 많이 투자를 했죠. 왕찬푸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자동차 산업을 정말 큰 산업이다. 그런데 중국이 내연기관으로 쫓아가기는 너무 멀다. 유럽 자동차나 한국, 일본 자동차를 쫓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너뛰겠다. 건너뛰고 전기차로 바로 가서 앞서가겠다는 경영 철학으로 공격적으로 전기차를 미인 겁니다. 자율주행까지요. 그래서 3천만 원대, 한국에 들어오는 아토 시리즈도 3천만 원대지만 상당히 훌륭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의 그 경쟁 모델이 그 기아의 EV3잖아요. EV3보다 1,000만 원이 쌉니다. 싼데 자율주행 시스템은 EV3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기차 정비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혁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이게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고용 효과가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니까 이것이 변화가 없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이 스타트업을 못 키우면은 고용 효과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가 못 커진다 그랬는데, 이 BYD는 그룹 전체 직원이 1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연구진만 11만 명입니다. 최근 3년간 대졸 직원을 5만 명을 채용했습니다. 정말 중국 정부의 중국 경제에 큰 역할을 하죠. 이렇게 새로운 생각으로 가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생각에 자꾸 머물러 있으면은 이게 참 발목을 잡는 거죠. 발목을. 그래서 우리가 시니어들이 옛날 생각으로 자꾸 젊은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말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다 옛날 모델이에요. 이 옛날 모델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면 여기서 하나 살펴볼 것은 테슬라가 BYD 중국의 그렇게 낮은 기술이었던 중국의 자동차도 이렇게 커졌는데 테슬라는 왜 부진했냐 이거죠. 그것은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면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모델이 잘 안 나와요.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정치에 관심 있고 딴짓 하다가 그런지는 몰라도 새로운 모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새로운 모델 사이버 트럭이 의외로 판매가 저조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도 BYD의 경쟁력이 뒤집니다. 그리고 최근 전기차 캐즘이 오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는데 테슬라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보통 단기적인 분석인데 더 큰 것은 얼리 어댑터의 이점이 사라진 겁니다. 테슬라가 이렇게 시장 가치가 높은 것은 얼리 어댑터들이 테슬라 자동차에 열광한 거죠. 그런데 여러 번 설명했지만 일반 상품화가 됐을 때는 무한 경쟁에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전기차도 모든 회사가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상품화가 돼서 얼리 어댑터의 이점이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체할 전략을
테슬라가 못 내는 거죠. 애플은 아이폰이 일반 상품화가 됐지만 아이튠스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세계를 확장하면서 이 하나의 이 정원을 만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는데 테슬라는 그것을 못한 겁니다. 왜냐면 그것을 하려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잘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허가를 집어넣었으니까 한 내년 정도나 돼야 허가가 나올 겁니다. 나오니까 구글은 이미 작년부터 허가를 받아서 시장에서 막 성장하고 있는데 이것이 늦어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아드한테 가격 경쟁이 없는 겁니다. 이 전기차 캐즘이 온 것은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이러면 혁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가격을 내리냐. 그래서 배터리 혁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전구체 배터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냐. 이런 게 앞으로의 과제인데 테슬라는 2천만 원대 저가 제품을 내놓겠다고 2, 3년 전부터 일론 머스크가 호언장담했지만 아직도 못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장 변화에 대응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비아디가 갑자기 왜 이렇게 커졌는지, 테슬라가 그 잘 나가던 테슬라가 왜 부진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디지털 혁신 시대, 기술 변화가 이렇게 빠른 시대에 우리가 끊임없이 혁신을 하는 마음을 자세를 갖지 않으면 쉽지가 않다. 이런 것을 살펴봤습니다.